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내분비, 코드블루 지하 일정 MRI실 발생 장소는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카트에서 에프네프린을 꺼내서 정맥으로 투여하자 4분 만에 심장박동이 돌아왔다. 환자의 의식도 같이 돌아왔다. 조치인은 중환자실로 이송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환자, 그래서 원내에서는 심정지가 흔하게 발생했다. 누구라도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원내 방송국에 연락해서 코드 블루를 방송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코드 블루 이렇게. 자, 현재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려서 코드 핑크가 뜬 적이 있어요. 신분증 뒤편에는 색깔별 코드가 적혀 있었다. 이래서 세포가 주변에 신호를 보내면 주변 전달 원고까지 전달하면 원격 전달이다. 주변 전달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원격 전달에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수많은 세포로 우리는 이루어졌는데 그 수를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은 대략 37조 개라고 알려져 있다. 하루에 평균 3,300억 개의 세포가 교체된다. 세포는 모두 독립된 존재로 하나하나 핵과 DNA를 지니고 있고 세포벽을 경계로 각자의 역할을 한다. 이들이 기능별로 모여서 장기가 되고 장기가 모여 일을 함으로써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세포끼리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세포. 바닷가라서 좀 바람이 햇살은 따뜻한데 바람은 조금 가만히 있으니까 차갑네요. 자, 세포가 저마다 따라 일하면은 인간의 생명활동은 성립하지 않는다. 안구세포, 발가락 세포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일된 지시 체계가 있어야 한다. 냉장고에 가서 물을 꺼내라 같은 명령이 있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서로 협동해서 일을 수행한다. 이러한 명령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당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자, 땀을 흘려서 열을 식히자 같은 순간적인 생체 변화에 관한 것이 있는가 하면 2차 성징을 하면서 팔다리를 늘리자, 배란을 할 때가 되었다 등의 정장기적인 생체 변화에 관한 것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코 근육이 힘을 주며 이런 생체 변화를 일으켜보려 한들 당을 높이거나 2차 성징을 시작하거나 배란 일을 예약할 수는 없다. 세포끼리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몸이 알아서 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37조 개의 세포 사이에는 신호 전달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직접 연결이다. 세포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기도 하지만 화학적으로도 붙을 수 있다. 직접 연결된 세포들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서 물질을 바로 교환한다. 직접 연결된 세포끼리는 신호가 곧장 전달된다. 심장, 신경, 안구 등의 세포는 직접 연결로 빠른 소통을 한다. 거의 세포들은 세포 고유의 기능인 분비를 이용한다. 분비는 세포 내부에서 무엇인가를 내보내는 것이다. 가령 사우나에서 우리 몸의 땀세포는 수분에 전해질을 섞어서 땀을 분비한다. 이렇게 분비하는 세포는 이름 뒤에 샘이라고 부른다. 샘, 선. 두피에 있는 피지샘, 또 머리카락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머리를 감아야 하는 것도 이 피지샘 때문이다.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의 점액샘은 윤활액을 내보내고 남성의 거포샘은 거포액을 보낸다. 이들은 몸 바깥으로 물질을 분비용으로 외분비다. 반대로 이치내로 물질을 분비하면 내분비. 한 세포에서 내보내는 물질이 다른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간접 연결이라고 한다. 내분비 영역에서 세포가 주변에 물질을 뿌리면 주변 전달이다. 사람이 쓰러졌다고 소리치면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때 사용되는 물질을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한다.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계에서 주변 세포에 신호를 전달한다. 한편 원내 방송으로 사람이 쓰러졌다고 방송할 수도 있다. 그러면 멀리서 사람이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신호가 먼 곳까지 전달되면 원격 전달이다. 이때 사용되는 물질이 바로 호르몬이다. 내분비 샘에서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시력으로 보낸다.
혈액은 1분 안에 전신을 한 바퀴 돌 정도로 빠르게 순환한다. 이때 해당 호르몬과 관계없는 세포는 그대로 하던 업무에 열중한다. 하지만 특정한 표적 세포는 혈중 호르몬을 감지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호르몬은 고유의 기능이 있으며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만 작용하다가 간에서 불해가 된다. 우리는 호르몬의 짧은 생리를 이용해서 몸을 절묘하게 조정한다. 호르몬의 존재가 밝혀진 지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다양한 호르몬의 작용은 신비롭고 오묘하다. 하나의 호르몬이 하나의 기능을 하면서 스피커 볼륨처럼 세기가 조절되는 식이 아니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다른 수용체의 결합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난다. 원내 방송이 너무 시끄러우면 귀를 막아버리는 이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 우리 몸의 내분부기는 뇌, 갑상선, 가슴샘, 부신, 췌장, 난소, 고환, 메시지처럼 성장 호르몬을 마치 그랬어요. 코드 블루 이후에는 병원이 조용해졌다. 코드 블루. 자, 메시지처럼 성장 호르몬을 마치 그랬어요. 이거로 자 성장 호르몬은 아미노산 수성을 증가시키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조직과 기관을 성장시킨다. 처음 호르몬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중앙 집근 체질을 상상했다. 뇌의 내분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뇌 중앙에 있는 시상 아래에 있어서 시상하부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뇌하수체를 통해서 호르몬이 전신으로 전달된다. 뇌하수체는 뇌의 하수, 즉 뇌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는 0.5g쯤 되는 기관인데 전신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뇌 바깥으로 나와 있다. 덕분에 뇌하수체 스스로는 코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 뇌하수체는 혈액으로 호르몬을 보낸 표적 기관을 자극한다. 가령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피질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을, 난포 자극 호르몬은 난포를 자극한다. 뇌하수체의 절반은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고 유통한다. 성장 호르몬은 일명 키 크는 호르몬으로 실제 몸을 키우라는 지시를 내린다. 시상하부에서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지시하면 뇌하수체가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낸다. 반대로 소마토스티딘을 내면 뇌하수체가 성장 호르몬을 억제한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성장 호르몬은 밥을 굶었을 때 지방을 분해해서 간에 넣어 혈당을 올리는 등 대사에도 관여한다. 성장 호르몬 분비는 밤에 잠들면 증가하고 주간에는 감소하며 고단백 식사를 해서 아미노산이 흡수되어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키를 키우는 좋은 방법은 성장기 때 고단백 식사를 하고 밤에 빨리 자는 것이다. 시상하부에 시상 서울방울샘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성장기 때는 뼈의 끝판이 열려 있다. 성장판. 반대로 뇌하수체의 기능 부전으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대사 작용은 다른 호르몬이 도울 수 있지만 키는 크지 않는다. 이를 외소증이라고 한다. 이럴 때도 성장 호르몬을 사용해서 키를 키울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은 펩티드라서 위장에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주사로 투여한다. 성장 호르몬 주사로 키울 수 있는 키는 5에서 7cm. 그러나 외부에서 호르몬을 투여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더구나 외소증이 성장 호르몬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주사로 맞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그렇겠네요. 성장 호르몬을 함부로 주사하기가 눈이 빛을 감지하면 시상하부에서 멜라토닌 배출을 감소시킨다. 한편 시상하부 뒤에 입주한 솔방울샘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뇌분비 기관이다. 솔방울샘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수면주기를 조절한다. 멜라토닌 같은 이런 것들도 멜라토닌은 짐승을 겨울잠에 빠지게 하는 강력한 호르몬이다. 예,
이런 것들.